매년 겨울 거제 앞바다에서는 귀한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요 녀석. 아유 대구야. 대구입니다. 산란기를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들. 올해도 어김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어찌나 몸집을 키웠는지 두 손으로 들기에도 벅찰 지경입니다. 하지만 더 큰 건 따로 있죠. 그래서 대구지 말 그대로 큰 데다 입구자 대구. 입도 크고 덩치도 좋은 생선 대구의 귀향에 거제 외포항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대구는 버릴 게 없어요. 음식으로 해 먹으면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푸짐한 생선. 대구 덕분에 인생의 희망을 찾은 거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거제시 장목면에는 항아리 모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해변가에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거제의 외포항인데요. 국내 최대 대구어장인 진해만을 끼고 있어 겨울이면 가장 분주해지는 곳이죠. 새벽 경매장에는 이미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가 한가득입니다. 경매장을 은빛으로 뒤덮은 이 녀석들 바로 대구입니다.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베테랑 선장도 한 손으로 들기 힘들 지경. 그거 몇 킬로 나가요? 10킬로. 10킬로? 10킬로 이상 나가죠 이거. 아 엄청 크네요. 언뜻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암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산란기를 맞아 떠더니 대구 이 녀석 정말 몸집이 아주 거대하네요. 엄청 커요. 대구는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지금이 맛있어요. 1월? 12월부터 거의 안 나니까 지금이 한참 맛있어요. 거제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렸다는 싱싱한 대구들. 그런데 이 많은 녀석들이 전부 어디에서 몰려온 걸까요? 대구 정착지가 외포 마을인데 산란을 하러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그래 다 잡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놀다가 겨울 되면 또 우리 마을에 와서 해유성 어기를 해가지고 매년 겨울이면 때로 몰려오는 대구 덕분에 요즘 외포항 사람들은 신바람이 납니다. 선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도 참 귀해지는 시기죠. 중맨 밑에 일하는 사람. 내 거 다 갖고 왔나 이거 게. 예, 이거 좀 여기. 겨울 진미로 소문이 자자한 거제 대구는 겨울 내내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갑니다. 이 지역 경기가 대구 어획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향으로 돌아온 이는 대구만은 아닙니다. 바다로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기 위해 새벽부터 항구에 나온 성세연 씨. 잘 갔다 와. 잘 갔다 오라고. 먼저 풀어. 남편 정유준 씨는 배를 탄 지 이제 1년차 초보 선장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조선소 생활을 접고 고향인 거제 앞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예, 대구나 물메기 잡으러 갑니다. 외포항에서 한 40분쯤 떠나왔을까요? 진해만 근처에 다다르면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갑니다. 자망으로 고기를 잡기 때문에 부표를 던지고 나면 이제 고기가 지나는 길목에 그물을 쳐야 하는데요. 대구 저 눈이 맑아갖고 바로 뭐 옆으로 타고 거기 줄 타고 다른 데로 깝디거든요. 그래 지그재그로 이렇게 눈치 빠른 대구를 속일 수 있을까요? 자, 조심스레 그물을 놓고 어디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진짜 고기 많이 나는 자리는 벌써 자기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는 뭐 아직 뭐 서툴러서 뭐 조금 빈자리 고기 날 만한 자리에 내 판단에 의해서 그냥 놓고 있습니다. 초보 선장이다 보니 아직은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구를 만나지 못하는 날도 있지요. 그래도 바다는 부지런한 뱃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이맘때 가장 맛이 있다는 생선 대구 한 마리는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아이고, 그물에 뭔가 걸린 듯합니다. 아이고 대구야. 겨우내 거제 앞바다를 주름 잡는다는 대구. 눈도 크고 머리도 크고 산란기를 앞두고 있어 배도 아주 빵빵합니다. 이렇게 싱싱한 활어는 값을 더 쳐주니 배 위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군요. 또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요. 나 이거 내기도 올라온다. 덕분에 오늘 배 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자망이다 보니 다른 물고기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이 계절에 제일 반가운 건 입 크기가 남다른 바로 이 녀석 대구입니다. 함께 올라온 물메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흐물흐물한 살집에 좀 둔하게 생겼지만 탕으로 끓이면 시원한 맛이 일품이죠. 국발이 아이가. 쑥발이가 뭔데? 국화리요? 국발이. 국발이. 다금바리만큼 귀하다는 자연산 북발입니다. 선장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일 때마다 달고기. 달고기요? 예. 고기가 마치 선물처럼 떨어집니다. 고기 구경하는 재미가 제법 쏠쏠한데요. 고향 친구라요. 근데 어떻게 이 배에서 잡아봤어요? 그냥 요번에 연휴고 그냥 친구 도와주러 왔어요. 제가 뭐 바다에 태어나고 바다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뭐 형님도 한 분 살아 계시고 해갖고 좀 도와주기를 보고 그래 막상 했는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멋이 조금 많이 틀리네. 이게 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걱정 많이 되지요. 뭐 이거는 뭐 이거 어릴 때 잠깐 그냥 저 우리 젊을 때 배 따라 다닌 게 전부인데 당장 뭐 그냥 일 안 하던 일 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힘들다 아닙니까? 그 이리저리 뭐 그냥 그런 생활로 함께네 뭐 그냥 고마워 보이네. 정유준 선장의 도전은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또 제법 큰 아귀를 잡았습니다. 개성 강한 외모에 날카로운 이빨이 위협적이지만 담백한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인 아귀. 대구 물메기와 함께 겨울을 대표하는 입 큰 생선입니다. 정말 이빨이 아주 날카롭죠. 오늘은 대구 대신 아귀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와, 이거 거제의 겨울 바다는 말 그대로 보물 창고입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녀석인가요? 달갱이요, 달갱이. 달갱이. 얘도 먹어요? 네. 회로 먹으면 달달한 끝맛을 자랑한다는 작은 달갱이부터 대구만큼 큼지막해 보이는 이 녀석. 별상어입니다. 경상도 제사상에 살아 볼 수 있다는 귀한 몸인데요. 이것도 먹어요? 살이 단단해서 회로 먹으면 고소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지요. 상어도 올라오고 별게 다 올라와요? 너무 딴지는 좀 올라야 되겠네. 정유준 선장이 그렇게 기다리던 보물단지가 또 한 마리 걸렸습니다. 크다. 산란기를 맞아 통통하게 살을 찌운 이 녀석. 겨울바다의 진격이죠. 먹성은 또 얼마나 좋은지 웬만한 물고기는 그냥 삼킨답니다.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4.5kg 나오겠네요. 큰 편인가요? 예, 1미네요. 제일 큰 거를 부지런히 그물을 치고 걷어올리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바다가 어둑해지면 이제 항구로 돌아갈 시간이죠. 다른 베테랑 선장들처럼 많은 대구를 낚지는 못했지만 조업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뭐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죠. 한편 거제 외포항에서는 아내 성세연 씨가 남편을 기다리며 부지런히 고기를 말리고 있습니다. 어제 남편이 잡아온 아귀, 물메기 그리고 대구가 깔끔하게 손질이 된 채 나란히 말라가고 있는데요. 아내 역시 이 작업이 아직은 낯설기만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고기 뭐 말려서 널고 이제 뭐 팔고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생선을 만들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아니 진짜. 하지만 고향에서 배를 타겠다는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몸만 건강하면 이거는 뭐 70대도 80대까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부끼리.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가끔 의견 차이로 티격태격하지만 세상에 부부만큼 좋은 동료도 없지요. 만선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도 제법 많은 고기를 잡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대구를 잡는 이들에게 거제의 외포항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자 잠시 숨을 돌리는 쉼터이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작된다는 경매. 잡은 고기들을 그때까지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항구에 도착해도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배당받은 수조에 고기를 옮기고 어종별로 분류를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날이 많죠. 많이 잡았어요. 매번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남편이 마냥 안쓰럽기만 한 아내. 왜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조선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정년퇴임이 없다고 이제 이 일을 선택을 했는데 뭐 경험도 없었고 많이 힘들어요 아직까지. 부족한 경험은 부지런함으로 때운다. 정유준 선장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만든 원칙입니다. 아직 수익이 많지 않으니 자잘한 작업들도 모두 선장의 몫인데요. 사실 고생하는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인건비, 다른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는 제가 직접 따가지고 이제 저 사람한테 주거든요. 고구마 먹고 해요. 보세요. 잠시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일만 하는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챙기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아내와 함께 간식을 나눠 먹는 시간. 이 찰나의 휴식이 이렇게 달콤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시절 정유준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바로 고향이었죠. 손질하지 말라니까. 좀 쉴 때는 좀 쉬세요. 대구 옮기느라 허리가 휘고 날카로운 아귀 이빨에 손가락이 베이는 일도 부지기수. 제일 속상하죠. 아무래도. 많이 미안치, 실질적으로. 말은 표현은 안 하는데, 많이 미안치. 빨리 뭐, 지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시켜주시면 좋겠지만은, 뭐, 상황이 뭐, 안 되니까는. 한번 좀 기다려봐라. 제2의 인생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온 부부. 매년 거제를 찾아오는 대구에게 작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항구에 세워진 수십 척의 배들도 마찬가지죠. 알고 봤더니 이 동네에는 대구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운환 씨도 이 대구를 통해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대구는 버릴 게 없습니다. 왜요? 다 먹죠.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죠. 전에는 부산에서 사업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친척들 있는 데서 내려와가지고 대구 장사를 시작했죠. 한 2년 됐겠네요. 대구를 손질하는 모습을 지겹도록 보고 자랐는데요. 그 경험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배를 안 가려고 내장을 빼야 돼서 내장을 다 빼야 돼요. 옛날 할머니 때부터 배운 긴데 대구 장사하면서 할머니 때 옛날에 이래가 말려서 드셨다더라고요. 정성스레 손질한 대구 잎에 약재를 넣고 달인 물을 열흘에 한 번씩 부어줍니다. 뱃속에 알집은 그대로 두고 만든다는 약대구. 시간은 물론이고 손도 꽤 많이 가는 성가신 작업이지요. 제대로 만들려면 배에 볏짚을 꼽는 과정도 빼놓을 수 없지요. 잎은 여기서 이제 안 좋은 거는 다 빠지고 짠물도 빠지고 집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리물도 쭉 빠지고 그리고 또 빠지고 또 부어주고 그러죠. 뱃속의 알은 그대로 보존하고 소금기가 짚을 따라 빠져나가면서 영양 만점의 약대구가 완성되는데요. 그대로 쪄먹으면 이게 바로 보양식이죠. 대구가 이렇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세월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뱃사람들 덕분입니다. 대구 조업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바다를 향하는 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올해 희망을 끌고 하지 뭐. 지금 한달 진행 중인데. 춥다 가지. 공성택 선장은 수십 년간 대구를 잡아온 베테랑인데요. 요즘은 외국인 선원들과 대구를 잡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함께 작업하는 선원들도 계속 바뀌었지만 대구잡이 방식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어려서들은 우리 선친들이 많이 동네 선친들이 많이 했지. 한 전통은 대구잡이 전통은 한 70년 이상 되는 걸 본다고 지금. 매년 겨울 대구를 맞이했기에 녀석들의 기나긴 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거는 저 북쪽 저 바다 있는데 저 북해에서 그를 거쳐서 동해안을 거쳐가지고 요 시내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대구를 산채로 잡기 위해서는 호망을 써야 합니다. 호망은 단지 모양의 커다란 그물 안에 대구를 가둬 잡는 방식인데요. 야행성인 대구를 잡기 위해서는 어장을 파악하고 미리 호망을 설치해 둡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난 후 그물을 걷어들이죠.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걷어 올리기 위해서 이제 어장은 이제 물 위에 이제 수면 위에 띄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지. 대구가 좀 잡혔을까요? 분명 호망 안으로 고깃대가 들어온 것 같은데 크기를 보아하니 대구는 아닌 듯합니다. 자, 배 위로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유독 눈에 띄는 요 녀석들 아직 싱싱하네요. 뭐예요? 반짝반짝하는 거. 왜 말이에요? 정갱이 3개, 정갱이 작은 거. 다른 호망을 끌어올리자 드디어 대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구의 생김새는 언뜻 보면 명태와도 비슷한데요. 아래턱에 달린 수염으로 명태와 구분을 합니다. 먹성이 좋아 크게 자라면 거의 1m에 이르는데요. 북태평양 베링해를 돌아 겨울이면 거제 앞바다에서 주요 어장을 형성하는 해유성 어종이지요. 크고 위협적인 입,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진 대구. 대가리는 두툼하고 꼬리로 갈수록 몸이 납작합니다.
자, 이거 키가 나만 안 갔다. 산란기를 맞아 아주 통통하게 살을 찌웠죠. 하지만 대구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큰 입에 있습니다. 입이 커서 대구지. 말 그대로 큰 데자 입구자 대구. 암수 구분할 것도 없이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대구. 바로 요 녀석이 1위를 품고 있는 순놈입니다. 저 하얗게 싸는 게 있잖아. 이거는 순놈이라 순놈. 하얗게 싸는 거. 그 순놈은 한두 마리만 살려가고 알 가지고는 다 살려가. 아직 어린 40cm 미만의 치어들은 모두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호망을 끌어올리면 이번엔 알을 가득 품은 암놈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저 상가 해봐라. 요 녀석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배 위에서 벌써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그 먹이로 지정된 1월에는 오직 호망으로만 대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채로 잡혀 외포항으로 옮겨지는데요. 소중한 어족 자원인 대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많은 이 고기들이 새끼를 빨리 생산해가지고 다시 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는 차원에서 이걸 가족에 살려가. 이 시기에 거제에서 호망으로 조업이 가능한 어선은 70여 척뿐인데요. 덕분에 배에 오른 선원들은 무척이나 분주하죠. 일단 한번 바다에 나오면 거의 쉴 틈이 없습니다. 일 힘들지 않아요? 안에 대구 많이 들려서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힘 좋아요. 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한정 대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척당 약 500두가 한 달 동안 허가된 대구의 조업량입니다. 만약 이런 엄격한 규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런 풍경은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드디어 위판장으로 대구가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경매 시작 전까지 부지런히 대구를 옮기고 정리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한때 대구는 무분별한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994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기도 했었죠. 그때 경매에 오른 이런 대구 한 마리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웃돌면서 당시 거제 어민들의 삶도 참 팍팍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대구가 돌아오면서 외포항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죠. 대구는 경매 전 암수 구분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쑥놈은 조금 저기 비싸대요, 암놈보다는. 아, 순놈이 더 비싸요? 예. 그래서 체크해 두신 거예요? 예. 순놈이 더 맛있어요? 기르는 데는 이게 맛있어요, 고기가 들어가면. 순놈이? 예, 이거는 알은 이제 젓갈용. 암놈은? 예. 국기를 되는데 이제 알로 이제 젓갈로 선호를 많이 하니까. 잡아온 대구의 마리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마리수만큼의 꼬리표를 받습니다. 뭐예요? 꼬리표요. 꼬리표? 요거 따라야겠어요. 주먹이기 때문에 이 꼬리가 안 붙으면 네. 반출이 안 됩니다. 이 꼬리표들은 해마다 거제를 찾아오는 고마운 생선 대구에 대한 거제 사람들의 뜨거운 애정이자 공존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시작되는 대구 경매. 경매 과정도 꽤나 흥미로운 구경거리인데요. 번호법으로 해서 번호법으로. 누구네 대구를 가장 먼저 경매에 붙일까?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제비뽑기입니다. 1번이다. 웬 꽁다리잖아. 어머니, 오늘 잘한 거가 축하합니다. 좋은 거예요? 1번이? 예, 처음 하는 거. 아, 왜 좋아요, 1번이? 제일 먼저 하니까 어가가 아무래도 한 푼 더 받지. 열심히 꼬리표를 붙이던 아주머니는 6번째네요.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조업했던 공성택 선장. 오늘 한
100마리 잡았나 봐. 사는 거예요? 뭐 건드는 잡을. 자,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사의 구성진 목소리에 맞춰 중매인들의 손놀림이 아주 빨라집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구 거래. 전국 대구 출하량의 30% 이상이 이곳 우회포항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이거는 우리 금호위 동안에 대구를 잡을 수 있는 도지사 하려라. 그렇죠? 금어기를 지정해 대구 어종을 보호하고 허가증을 발급해 포획량을 엄격하게 제한한 노력 덕분이죠. 경매가 끝난 뒤 공성택 선장이 향한 곳은 수정란 방류 사업소입니다. 방금 인것다. 저거. 산란 직전인 대구 암컷과 수컷들이 이곳으로 옮겨지는데요. 수고 많네. 이 과정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거 배 내가 관리를 해가 왔다. 고생 많네. 무조건하고 배 부르고, 알 싸고 하는 거는 배에서 더 이상 매출이 안 되고 관리해가지고 즉시 우리 수입에 가져와야 돼.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어조 관리가 되지. 사실 이 대구들이 그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거제를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산란과 수정을 통해 자손을 퍼뜨렸기 때문이죠. 한때 대구잡이에만 급급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던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구의 번식을 돕습니다. 대구알을 채란한 뒤 인공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1982년도부터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대구 어획량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일단 대구 방문하고 나서 어족 자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전에 어민들이 잡아온 대구의 인공 수정이 끝나면 그날 오후 수정란들은 바닷물이 담긴 작은 통에 담겨 배에 실립니다. 하루 평균 200마리의 대구가 이곳에서 인공 수정을 합니다. 이 수정란들은 거제 동쪽 작은 섬 이수도 부근에서 주로 방류되는데요. 바다에 뿌려진 수정란은 스스로 부화 과정을 거쳐 치어로 성장합니다. 지난 1월 동안 대구 인공 수정란 방류 사업을 통해 수정란 16억 개의 알이 우회포 주변 해역에 방류되었습니다. 이 녀석들 언제쯤 훌쩍 커서 다시 우회포항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가까운 데는 독도 인근까지 갔다가 먼 데는 러시아 카츠칸 반도 그까지 갔다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얘는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상으로 다 틀린데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해가지고 아마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제 외포마을에는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토박이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구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이들보다 훨씬 일찍 하루를 시작했던 공성택 선장. 오늘 일과가 이제야 모두 끝났습니다. 잡은 대구 중에서 가장 싱싱한 놈들을 골라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유, 무겁다. 도착한 곳은 동네 경로당입니다. 요거만 안 되나? 어르신들 반가운 손님이 온 듯 버선발로 맞아주시는데요. 바로 수돗가로 달려가 직접 대구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은 수컷인가 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쏨놈 이제 우리가 지금 곤이나 푸는데 여기서 이제 저 쏨놈 정액이 나오는 거야 이게. 오늘 공성택 선장이 집보다 먼저 경로당에 들린 이유가 있지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마을에 우리 어머님들 또 내가 또 잡는 또 대구라 또 연초가 돼서 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또 함께 대접하려고. 옛날에는 우리 어릴 적에 이거를 이 소도방에 놓고 끓여 놓고 이거 뭐였지? 불로 떼면 이게 기름이 질질 오거든요. 그래 그때는 이 기름이 없어 작아가지고
빼가지고 이제 아, 이거 그래 기름으로. 불로 켜고 이랬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대구가 참 많이 났어요. 지금은 뭐 무섭게해서 그렇지. 밥은 안 잡수고 고기. 이 경로당은 지난해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가 자주 들리던 곳입니다. 손질된 대구를 탕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내의 몫인데요. 보글보글 육수가 끓어오르면 두툼하게 칼집을 낸 대구를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싱싱이 나는 견연나. 곁들인 반찬도 온통 대구가 주 재료라는데요. 이거는 대구 알죠? 대구 알로 만든 젓갈. 이건 대구 아가미. 대구는 버릴 게 없다는 말을 또 한 번 실감하네요. 대구탕에는 뭐니 해도 이리가 들어가야 야들야들한 맛이 살아납니다. 탕을 한 번 더 보글보글 끓여내 두툼한 대구살이 떠오르면 미나리 등의 각종 채소를 곁들여 탕을 완성합니다. 아유, 똑똑한 사람들 하면 맛있다. 그 맛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시린 겨울에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대구탕 한 그릇이면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맛은 정말 일품이죠. 어머님 생전에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셨던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 뜨끈한 대구탕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었다는 공성택 선장. 이렇듯 외포마을 사람들은 대구를 통해 이웃과의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부대구는 양념 맛을 먹는 게 아니고 싱싱한 그 대구 맛을 먹는 게. 뭐 자주 모셔야 되는데 한 그릇만 탁 자시 뭐 모여. 여러 가지 또 형편으로 또 자주 못했지만은 오늘 또 올해 식구들을 맞이해서 또 첫해 이렇게 또 동네 어른들하고 이렇게 한 잔 하니까 참 어느 때보다 더 맛이 있네. 겨울이 되니 공성택 선장은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 그립습니다. 빨간 동백꽃이 피어난 그의 집에는 어머님 이렇게 두 사람.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들이 가득한데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대구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늘 문 앞에서 반겨주셨습니다. 방 안에도 그래 있구만.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자 어머니는 품팔이와 행상을 하며 6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늘 자녀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걱정하고 어쨌든 말씀마다 단디해라, 조심해라. 아 참 정말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96세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면 적게 살은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가끔씩 그래도 어머님 생각이 나요.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봤으면 어떡했나 싶고. 1년 지나고 한 3일 됐거든요. 어머니 가신 지가. 근데 그때 그러고 나면 계속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밥 먹다가 얘기하다가 어머니 얘기만 나오고 뭐 드라마에서나 뭐 TV에서 이래 나오면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울려고 생각이 나나. 고는데 고니가 들어가야 맛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것도 바로 이 대구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 드셨다는 대구 보쌈 김치찜. 그 시절에는 비싼 생대구가 아니라 말린 대구를 썼다고 하네요. 싱싱한 거 아니고 약간 우덕한 거 있죠. 한 2, 3일 며칠 말린 거 그런 거 해도 돼요. 먼저 콩나물과 채소를 대구와 함께 양념에 버무립니다. 그걸 묵은 김장김치로 싸서 찜통에다가 푹 쪄내면 완성되는 간단한 요리죠. 이 추억의 음식이 남편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될까요? 짜잔. 아내의 깜짝 요리 선물에 공 선장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몸이 있는 것도 못 먹겠네. 어머님 생각이 나나 보죠. 식감이 한층 부드러워진 김치 사이로 두툼한 대구살이 드러나는데요. 양념의 맛이
대구 살갗에 배해가지고 또 김치도 이렇게 찌물려 나오니까 또 별미더라고. 드셔보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참 이 안에 있는 이 대구 살갗을 잘 짜소시더라고 맛있게. 그래서 이거 먹을 때마다 그 어머니 생각나고 일단 대구부터 먹고. 겨울 대구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고 진한 그리움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기에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는 별미입니다. 대구가 겨울철 나니까 겨울철만 되면은 한 번씩 행복해 주시더라고. 겨울철 되면. 이렇게. 근데 대구가 김치를 만나니까 김치도 맛있고 대구는 김치에 양념에 배이니까 또 그 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맛이 여기서 나더라고.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게 특이하게 좀 맛있더라고. 거제 외포에서 겨울 한철을 지내본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등지고 항구로 돌아오는 대구잡이 어선을 잊지 못합니다. 새벽부터 환하게 불을 밝히는 위판장에서는 싱싱한 삶의 활력을 얻어가기도 하지요. 오늘도 새벽부터 바다를 다녀온 이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대구잡이 부자입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100마리 잡았습니다. 저는 한 3년 됐습니다. 총. 아버님은요? 평생 하셨지? 평생. 밤새 바다에서 조업을 끝내고 잡은 대구들을 손질 중입니다. 바다에서 아버지가 진두지휘 했다면은 항구에서는 아들이 뒤처리를 도맡아 합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조선소 다녔습니다. 아, 조선소요? 네. 그러다가 왜 이걸로 바꾸셨어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다가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지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이유. 겨울 한철 대구 농사를 잘 지어야 1년이 편안하기 때문이죠. 외포항에서 대구를 손질해 판매하는 사람들은 요즘 가장 바쁠 때입니다. 아가미를 이리 대구에서 빼가지고 이거 숙성시켜갖고 이래 칼로 쪼사가지고 다져가지고. 네. 아가미요? 네. 이건 다 아가미, 대구 아가미예요. 이건 대구알. 뱃속에 있을 때는 짐작만 했는데 이렇게 꺼내놓고 보니 대구알 정말 큼직하네요. 대구는 버릴 게 없어요. 어떻게 다 쓰면 돼요? 따서 말리기도 하고 마른 대구를 쓰고 알은 젓갈 담아서 양념하고 아가미도 젓갈 담아서 양념하고 대구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거제 대구의 명성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죠. 겨울이면 거제 외포항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느는 이유도 바로 이 대구 때문입니다. 산지에서 직접 사면 더 싱싱하고 큼지막한 대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죠. 몰려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전복원 씨도 항구 앞에 일찌감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대구를 찾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주문이 들어왔네요. 깨끗하게 손질해드리겠습니다. 나 들어갔으면 바로 어머니가 팔았으니 손질은 이제 아들의 목. 이제 겨우 3년 차라는데 대구 다루는 솜씨 좀 볼까요? 새벽 경매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초보라고 말했지만은 손질하는 솜씨만큼은 베테랑입니다. 예, 좀 많이 해봤죠.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아버지가 옛날에 어릴 때도 배 갔다 오시면 고기 생선 손질하고 막 해 뜨고 하면은 저 옆에서 그냥 관심이 있어서 배웠어요. 처음에 아버지한테 배우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가게를 혼자 운영해도 될 만큼 대구 손질을 척척 해내니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 한결 일이 수월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새벽에는 아버지와 낮에는 어머니와 손발을 맞추는 아들. 그럼 잠 안 자요? 일단 오늘 못 잤습니다. 그럼 하루를 꼬박 24시간 밤을 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들이 뭐 하루 이틀 아직까지 하루 이틀 안 자도 뭐 견딜만 하네요. 눈이 충혈된 거 같은데. 살짝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아직은 뭐좀 조금 좀 젊은 나이 아니까. 하는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반대했지요. 네, 당연히 반대하지 말라고, 배하지 말라고. 왜?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막 반대 많이 하셨어요? 반대했죠. 하지 말라고. 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바닥이? 아유, 바닥이 힘듭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하셨는데 그 힘든 걸 모를까요? 이거는 뭐 하려고 손질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건조시키려고. 말리려고요? 예, 말려서 이제 그래 먹기도 하고. 모든 생선이 그렇겠지만 대구도 말리면 그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찬바람과 따가운 햇볕,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모든 존재들이 가진 속성이죠. 왜 포항에서 살아가는 전복원 씨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작업을 해왔다면 이젠 아들에 대한 신뢰도 제법 쌓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버지는 늘 자식이 걱정이 되나 봅니다. 많이 안 하는 거래. 이거는 뭐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는 안 하셨어요? 반대는 뭐 할 그런 처리도 못 되고 또 이 인력이 요즘은 좀 귀하잖아요. 뭐 뱃일을 하면 되게 또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람도 귀하고 하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도와서 하겠다 하니까 반대는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아버지는 평생을 했기에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만 있다면 평생 할 수 있는 일, 부지런히 움직이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일이 요즘은 그리 흔치 않죠. 전복원 씨는 대구를 통해 또 다른 미래를 꿈꿉니다. 네, 비전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앞으로 뭐 뱃일만 잘하면은 뭐 어디 가도 다 먹고 살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기도 힘들고 위험하고 뱃일만 제대로 잘하면 뭐 어디 가도 힘든 일이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전복원 씨는 남들보다 2배나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에 쥐인 건대구 2마리는 오늘 저녁 메뉴죠. 정말 피곤할 법도 한데 어머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하는 아들. 오늘 고생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음식을 해주실까요? 이제 마른 데고 이제 찔라고 해. 쪄서 이제 간장하고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거제 사람들의 밥상은 대구를 주 재료로 해도 메뉴가 각양각색입니다. 복원 씨네 가족은 건대구를 이용한 요리를 즐기죠. 방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대구가 조금씩 났죠. 한때 대구 씨가 말랐을 때 이 건대구조차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이쁘게 하네. 그건 너무 크다. 바깥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는 아들이 있으니 어머니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대구찜은 잘 말린 대구만 있으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그 사이 복원 씨는 건대구 회를 준비하는데요. 요게 또 이 지역 사람들만 아는 별미라는군요. 생대구로도 회를 하는데 네. 저희들은 이 건대구로 회를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이건 얼마나 말린 거예요? 이거는 뭐 한 일주일 안 됐습니다.
대구 살이 워낙 두툼하다 보니 말려서 썰어도 회 모양이 납니다. 쪄낸 대구에 양념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완성되는 대구찜. 이걸 복원 씨가 썰어낸 건대구 회와 곁들이면 푸짐한 저녁 밥상이 완성되죠.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이래서 참 좋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구잡이를 시작한 아들. 복원 씨에게 대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 인생의 제2의 시작을 하는 도구지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도 대구 팔고 있는 거고. 대구가 일단 경제적으로 제일 크게 와닿으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 덕분에 거제 대구의 명맥도 이어지는 거겠죠. 추운 겨울이지만 외포항 앞바다는 왠지 모르게 포근한 기운이 감돕니다. 산란을 위해 고향을 찾아온 대구도 있고 그런 대구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공성택 선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 대구로 가득 채워진 호망을 끌어올리는데요. 그가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대구만은 아닐 겁니다.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도 함께 건져 올리죠. 고마운 어종, 대구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그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방류 사업장할 때까지 갈 때까지 알을 안 살라고. 알 그대로까지 가서 방류 사업해야 된다고. 물론 이런 노력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추워서 어렵지. 뭐 겨울에 뭐 시원히 어렵는가. 하지만 해본 일이라. 그래서 막 힘들지만 그걸 해야지. 버릴 게 없다는 것은 온 몸을 온전히 인간에게 내어준다는 의미겠지요.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속절없이 떠나는 생선 대구. 겨우내 잠시 머무는 대구가 거제 사람들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작은 희망이 아닐까요?